보실까요? 다 못 풀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1, 2번은 풀었죠. 1번 답은 몇 번입니까? 여기 앞에 계신 세 분 중에 답은 없습니다. 여기는 답이 두 분이나 계시고 1번의 답은 1번이에요. 삽입과 순서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제 주관식이 없죠. 그래서 주관식을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삽입과 순서입니다. 글을 쓰는 이제 글의 전개 과정을 보겠다는 얘기고, 그 전개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즉 글쓰기와 유사한 성격을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렵죠. 남이 쓴 글을 문단을 쪼개서 순서를 맞추라니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국어 아시겠지만 국어 모의고사에도 없는 유형입니다. 문장 삽입이나 순서는 영어에만 있어요. 다른 과목엔 전혀 없고요.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지문, 문제 4개 다 3점짜리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4개 다 맞추면 벌써 12점입니다. 등급을 좌우할 만큼, 빈칸만큼이나 중요한 유형인데, 우선 제시문장을 잘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시문장에 대한 파악이 안 됐으면 내려가지 마십시오. 음. 그리고 이제 독해, 어떤 유형이든 마찬가지 독해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 요약이에요. 내용 요약. 이거 첫 번째 제시 문장 읽고 나서 무슨 얘기니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가면 내용이 이어지겠냐고. 그럼 내용 요약을 하고서 두 번째, 내용 요약이 왜 중요했냐면 내용 요약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서와 그다음에 불필요한 단서를 잘 구분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들 2등급 이상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기출문제 백날 풀어도 2등급 이상 안 나와요. 절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점수가 널뛰게 할 겁니다. 쉬우면 2등급 초중반, 어려우면 3등급까지도 떨어지고 또 4등급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작년에 수능이 1등급이 몇 퍼센트였게요? 작년 수능이 1등급 몇 퍼센트였게? 나는 1%였어요. 애들이 착각을 해요. 모의고사가 만약에 1등급이 4%가 나오면 오성고 한 학년이 240명이니까 이 중에 4%몇 명? 9.6명. 그럼 전교에서 10명 정도가 1등급이겠지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이 4%는 전국 평균이에요. 전국 평균이라고. 지방은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서울 애들은 곱하기 3, 4, 5 하면 되고요.
서울에 잘 나간다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고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는요, 한 학년에 3분의 1 1등급이에요, 걔들은요. 이건 전국 평균이잖아. 그러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 1%대가 나왔다면 지방에는 1등급이 없단 얘기입니다. 오송고도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요? 저번에 제가 각 반 들어가서 다 얘기했지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5등급제로 내신이 바뀌면서 뭐가 강화됐다고요? 최저 등급이 강화가 됐어요. 모고 점수가 안 나오면 내신 성적으로는 등급이 되지만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상당해질 거고 사실 지금도 상당합니다. 주변에 한번 선배들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오송고 교대부고 아이들 최근 3년 동안 충북대, 충남대도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저 등급 못 맞춰서.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내신은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내신 성적은 이만큼인데 뭐 수능 성적은 이만큼밖에 안 돼서 밸런스가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여러분은 이제 5등급으로 바뀌고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2 애들 바로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고2 애들이 들어가는 입시 과정이나 전형과 여러분이 들어갈 때랑 큰 차이가 아마 없을 거다. 최저 등급을 인서울 하실 거면 최저 등급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들 의치, 한약수, 메디컬 빼고 서울 최상위과 빼고 서영고 빼고 보통 몇 등급일까요? 최저 등급이 알고 계세요? 몇 등급 정도 돼요? 음. 3합 5, 4합 7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스 깔고 가요. 4합 7이나 4합 8 정도? 요거 이상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왠지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어? 3개 영역 합쳐서 5등급, 4개 영역 합쳐서 7이나 8등급. 그럼 한 과목당 2등급씩만 나오면 되는데 왠지 될 것 같거든. 그 아까 얘기했던 최근 3년 동안 오송고 교대부고 애들이 충북 충남대를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 피셜이에요. 아이들 피셜이 가서 물어보려니까 그래서. 충북 충남대 몇 등급이게? 들으면 놀랄걸요. 3합 10에서 12예요. 될 것 같지 않아요? 과목당 3에서 4등급만 맞으면 돼요. 근데 작년처럼 수능이 어려우면 어떡할 건데? 내신은 전교생이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보는 시험이니까 내가 시험을 뭐 완전히 폭망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가늠은 되거든. 등급이나 등수가 대략. 수능은 아무것도 가늠이 안 돼요. 아무것도. 보시겠습니다. 제시 문장 잘 보시고 사람들은 strive for 노력하다 애쓰다 certainty가 무슨 뜻이에요? certainty 확실성이란 뜻이죠. 확실성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throughout 뭐뭐 내에 뭐뭐 걸쳐서 수세기에 걸쳐서. 그러나 the only certainty 유일한 확실성은 인간의 삶에서 죽음뿐이다. 심지어 when this 이것이 간접 의문문 주어입니다. when 언제 이것이 발생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아 이거 안 뺏겨도 돼. 안 뺏겨도 돼. 또 얘기하네. 너네 지금 내신 공부하는 거 아니야. 내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음에 지문 다시 볼 일이 없어. 어. 단어 다 적고 다 해서 이거 완벽하게 분석해서 암기할 거 아니라고. 내신 공부하는 거 아니야. 문제 풀어야 돼. 너네 항상 새로운 거 보잖아. 새로운 거. 듣보자. 응? 처음 보는 지문 풀잖아. 어. 여러분이 풀었던 거랑 내가 풀었던 거랑 잘 비교해서 보란 얘기예요.
내용 정리 뭐야? 인간은 확실성을 추구하지만 확실성을 추구하지 못했어요. 됐죠? 내용 정리 끝. A로 갑니다. 그럼 각 문단의 초반부로 확인하시면 대부분 힌트가 한두 개씩은 꼭 있을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시도했습니다. 제거하기를, 불확실성을 그들의 삶에서. 사람들은 삶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했대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시 문장과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확실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죽음을 빼고는 대부분 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때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문맥상 이어질 수 있겠죠. 우선 보류. B로 갑니다. 접속사 땡큐죠. 하지만 역접이에요. 역접이라는 얘기는 제시 문장과 반대가 돼야지만 B가 제일 먼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his, 이것은. 또 this가 뭔지 박스 안에 혹시 제시 문장이 있어야 돼요. 이어질 수 있다면. 하지만 이것은 is a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과학의 본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럼 제시 문장에서 죽음이 언제 발생할지도 매우 불확실합니다가 과학의 본질의 오해입니까? 아니죠. B 탈락. B보단 A가 먼저 올 확률이 높죠. C로 갑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돌리다, 어디로, 과학으로,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이 뭘까요? 제시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과학으로 눈을 돌렸대. 됐어요? 그럼 과학에 대한 글이 나왔던 건 B였잖아요. 그쵸? 그럼 B랑 C는 붙어 있겠죠. B가 먼저 오든 C가 먼저 오든. 될 테니? 그러면은 B보다 C보다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건 A가 되겠죠. 그럼 A를 다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A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B나 C의 처음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들의 삶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뭐 함으로써?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근본주의. 근데 그것은 제공해준대요. 그들에게 뭐를? 확실성에 대한 잘못된 센스, 믿음을. 됐어요? 근본주의에 대한 형태를 선택했는데 그게 잘못된 확실성에 대한 잘못된 걸 줬대. 그럼 따라서 펀더멘털리즘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저 쓸모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됐니? 그럼 따라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디로 갔어 그러면? 이 목적은 뭐겠어요?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목적. 근데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근본주의는 쓸데없는 걸 줬대요. 틀린 걸 줬다고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했다고? 과학으로 눈을 돌렸다고. 됐어요? 그럼 답은 A, C, B. 이렇게. 아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신처럼 공부하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냥 필기 열심히 하고 다 받아 적고 이거 슬래시 다 똑같이 치고 세모 똑같이 치고 다 쳐서는 의미가 없다고. 내신 아니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이번의 답은 2번입니다. 맞든 틀리든 과정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본인이 풀었던 거랑. 제시 문장부터 읽습니다. 쌤들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if가 목적어네요. 그럼 이때 if조는 명사절 뭐뭐인지 아닌지. 심볼이나 드로잉이나 패턴이
메타포, 은유일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한대요. 기호나 그림이나 패턴, 모양이 은유일 수 있는지 아닌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illustration, 표현, 삽화라는 것은 역할을 하다. 뭐로서? 그 사람에 대한 은유로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거죠. 됐어요? 그럼 소재는 은유긴 한데 은유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물어는 봤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은유가 될 수 있긴 합니까? 그럼 이제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됐어요? A 보시면 the same is true of, be true of 하면 사실이다고. 그거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술가의 렌더링 밑에 나오죠. 예술가의 표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인즉슨 앞에서 뭐가 나왔어야 돼요? 어떤 결론이 나와서 예술가의 표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A는 맨 처음 올 수가 없겠네요. B로 갑니다.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올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C로 가보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이 제시 문장이 질문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둘 다 읽으셔야 돼요. 내용으로 확인하셔야겠죠. B를 읽어봅니다. 내 생각엔 맞아요. 생각해봅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것이 제시 문장의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만약 당신이 보여줍니다. 분자의 구조를. 뭐로? 그것의 컴포넌트 구성 요소로. 그리고 제시합니다. 관계를 뭐 사이에서? 그것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제시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버추얼 메타포, 가상의 은유를 그 분자에 뭐 하면서, 즉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 하나의 영역에서, 즉 과학이라는 뭐의 측면에서, 또 다른 예술의 측면에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이 부분 때문인데 괜찮아요. C로 봐서 마저 읽어보실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 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실제적인 페인팅이 reinterpret, 다시 해석하다. 그 다음에 redescribe니까 설명을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재설명하다. 무언가를 하나의 영역에서, 즉 삶에서, 뭐의 측면에서? 또 다른, 즉 예술의 측면에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까지. 자, 이제 이제부터 난리가 났네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B랑 C를 다 읽었지만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 A도 다 읽으셔서 이제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문단별로. 아마 여러분이 지금 풀어야 될 16개 순서 일치 중에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예술가의 표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모나리자, 은유, 어떤 여자에 대한 포즈를 취하다, 그림을 위해서, 또는 적어도 어떤 사람, 다빈치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의 기억 속에. 내용 정리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실제 모나리자는 여자에 대한 은유입니까? 어떤 여자? 첫 번째, 그림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로서의 여자인지, 아니면 다빈치 형님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인지. 됐니?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은유는 두 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목적을 위한 은유, 아니면 본인의 생각. 이렇게. 됐니?
B에서 뭐였습니까? B에서 했던 것은 B는 뭐였어요? 맨 처음에 분자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그 분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제시해 주면 어떻게 한다? 분자에 대한 은유가 나온다. 그럼 이것은 아까 봤던 요 다빈치의 모델에 대한 얘기랑은 다르죠. 얘는 분자의 구조를 보여주고 분자의 구조에서 분자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나면 그 다음 뭐가 생긴대요? 은유가 생긴대요. 요런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C에서 보시면 뭐였습니까? 어떤 실제 그림을 재해석하는 거냐, 재설명하는 거냐. 어떻게 해서? 삶에서, 즉 어떤 그림을 마찬가지 삶에서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아트, 예술로 설명하는 건지.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됐어요? 그럼 은유에 대한 같은 해석 방식은 뭐야? A랑 C가 같은 해석 방식이죠. 됐니? B에서는 뭐였어요? 같은 분자 구조에 대해서 같은 분자끼리의 관계를 설명하면 마지막에 은유가 형성된다고 했으니까.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그러면 C에서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 있다? A의 마지막에 있던 그 여성이 실제 그림의 모델인 것인지 아니면 다빈치의 머릿속에 있는 여자인 것인지에 대한 답을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삶과 예술의 측면에서 해석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 같은 설명 방식으로. 이해했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내용 정리가 그렇게 자꾸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문단별로 내용 정리해서 그 문단별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시죠. 왜 가려? 세 분이 다 답이 다르면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올드 스톤 에이지, 옛날 스톤 에이지 석기 시대에 스몰 밴드, 작은 무리, 20에서 60명 정도의 작은 무리가 밴드, 거닐다, 배회하다, 움직이다, from place to place, 곳곳마다, 장소마다, in search of food, 식량의 검색, 탐색으로, once 뒤에 이렇게 접속사가 왔죠. once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은 접속사죠.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사람들이 farming, 농업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settle down, 정착할 수 있었다. 그들의 농장 주변에. 내용 정리 뭡니까? 배회하던 사람들이 농장을, 즉 경작을 시작하면서 정착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while 어떤 노동자들이 농작물을 기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집을 만들거나 도구를 만들어요. 뭐 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막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과 이어지기에는 좀 논리상 거리감이 좀 있죠. 우선 보류.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시인데 이게 뭐에 대한 예시냐 이거죠. 그러면 앞에 내용이 나올 때 도구 제작자는 만드는 일을 공유해요. 스톤 엑시즈, 돌도끼나 칼, 이것을 만드는 일을 공유합니다. 이거는 뭐야?
A에 나왔던 어떤 사람은 뭐 하라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거 쉽게 얘기하면 분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업에 대한 또 세부 내용이죠. 같은 일을 해도 뭐 어떻게 해요? 도끼 만들고 칼 만드는 일을 공유한대요. 됐니? 그럼 B는 A의 예시일 확률이 매우 높죠. C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예요. 마을과 마을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허용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목적격 보어. organize, 조직하다. 그들 자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게 합니다. 그들은 나왔네요, 이제. divide up, 나눴어요, 그 일들을. 그럼 C 다음에 올 것은 A일 것이고 그에 대한 예시로 B가 왔겠죠. 됐니? 이건 매우 무난하죠. 이 정도면. 이해는 됐어요? 어. 그냥 막 읽은 다음에 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샤프로 밑줄 그만 치고 자꾸 내용 정리하세요. 내용 정리. 4번도 풀었습니까? 4번 정도는 풀었으면 좋겠어요. 4번 풀었어요. 못 푼 사람? 못 풀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우선 이어서 풀어보실까요? 4번부터. 다 푸신 분은 뒤에 이어서 푸세요. 어차피 숙제입니다.